앞으로도 우리 솔로몬이란 프로그램 굉장히 잘 될 텐데 앞으로 나올 분들과 이전에 나왔던 분들 모두 총 합쳐서 미모와 몸매에 있어서는 제가 1등급이 아닌가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할 줄 알았어요. 얼굴 되고 몸매 되는 세상은 또 여자들이 살기 괜찮은 세상 아닌가요? 쉽죠. 예, 그래서 안 된다는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데 나름 그래도 저는 행복하게 연하의 남편과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은 이렇게 하는 거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초혼을 우리가 보통 30살 정도에 요새는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살다 보면 아까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던 유통기한은 불과 2년, 아주 길어야 3년이면 모두 바닥이 납니다. 그리고 물론 2년마다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는데 그거는 내 아내와 혹은 내 남편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아가 아니라 이렇게 돼야죠. 네. 네, 늦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유통기한이 얼마이든지 간에 우리는 결혼을 하고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른 이후에는 결혼 생활은 점점 지쳐갑니다. 어느 분이 우리가 이제 권태기 지나고 나면 잠복기다라고 우리 이전에 강의하셨던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잠복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중년 그리고 중년 이후의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어차피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이혼하고 나도 그 이전 배우자가 더 낫다는 보고가 더 많다는 걸 보면 지금 배우자 구관이 명관이거든요. 그럼 있는 사람하고 한번 어떻게 잘 살아볼 것인가. 젊었을 때는 웬만하면 잘 살아요. 일단 몸이 건강하잖아요. 몸 건강하니까 마음이 안 맞아도 조금 좀 시간도 두고 또 마음이 안 맞으면 조금 떨어져 살다가 다시 살기도 하고 이런 방법을 쓰지만 이제 중년기가 되고 또 중년기가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누가 받아주질 않아.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들, 여러분들 여기 우리 방청객분들 굉장히 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어머니가 나가시면 안 들어오시죠? 안 들어오시죠? 갈 데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한 집 아는데 그 집에만 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집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년기 접어들면서 중년기를 마무리하면서 부부들의 삶이 생각보다 쉽진 않지만 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기간이 최소한이 55년이 됐습니다. 55년. 심한데요. 너무 길어. 너무 길죠. 남편도 그 사실 알고 있어요. 자, 남편도 되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긴 부부 주기 그중에서도 젊었을 땐 괜찮지만 이제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의미도 없어지고 아이들이 다 독립해서 컸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난 더 이상 은퇴를 해서 일할 거리도 없고 한 부부들이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갈 거라면 좋게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행복을 찾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젊은 분들 많이 계신데 금방 늙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항상 옆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년기를 맞게 되고 이 중년기는 다시 노년기로 이어집니다. 이 이어지는 과정에 중년기가 넘어가면서 사람은 수많은 적응들이 한꺼번에 만난다는 것을 중년기 때 비로소 느끼게 되죠. 그 적응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몸의 적응이에요. 몸의 적응. 우리 지금 이제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0년 전에는 이 얼굴이 아니었어요. 미모가 대단했습니다. 20년 전 제 사진은 다 태워서 없지만 가끔 20년 조금 넘어서 이제 애들 갓 낳았을 때 사진을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제 미모에. 아이돌이야, 아이돌. 그냥 해본 얘기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도 나이가 듭니다. 몸도 늙어가고요. 주름도 지고요. 그리고 흰머리도 늘어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청춘이라는 물이 흘러서 이제는 노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우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몸의 변화, 여러분들 주름 많이 지시죠? 지금 아마 지금 20대인데도 주름이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네요. 있어요. 20대부터 80대, 90대 이럴 때까지 여러분들 돈 안 들이고 한 번에 주름 쫙 펴는 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또 이런 강연이 저한테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한테만 알려주세요. 이분 것들이 더해요. 자,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한 번에 주름을 쫙 펼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세요? 다리미? 다리미요? 살찌면 돼요. 살찌면. 네. 부작용은 좀 있어요. 이제 옷이 안 맞고 좀 이런 건 있지만 한 번에 주름 펴는 데는 아주
1등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 적응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죠. 몸은 주름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아주 우리 오장육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신체 적응만 중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자녀 적응도 옵니다. 자녀. 아이들이 떠나가잖아요. 떠나가고 그 아이들 머리 컸다고 이제 떠나가고 나면 아내들은 양육의 빈자리를 경험하고 아버지들은 집에 왔을 때 아내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해요. 이거 쉬울 것 같으시죠? 애들 떠나고 나면 시원할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가 떠나면 시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를 어떻게든 또 다른 자녀로 채우고자 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기대를 갖고 또 사위에게도 기대를 갖잖아요. 근데 며느리는 이렇고 사위는 그냥 이렇잖아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적응은 성 적응도 함께 일어납니다. 몸이 변하니까 부부관계도 예전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냥 뭐 눈만 마주치면 밥상을 치우고 바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요새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20대에는 이렇게 뭐 겹쳐서 자고 30대에는 서로 껴안고 자고 40대에는 이렇게 천장 보고 자고 50대에는 등 돌리고 자고 60대에는 딴 방에서 자고 70대는 어디서 자든 상관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 적응은 언제부터냐? 청춘이 사그러진다고 느끼는 그 시점부터 성 적응은 더 중요해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수많은 적응들이 언제 집중되는가? 중년기가 끝나면서 시작이 본격적으로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겪게 될 중년이 넘어가며 노년기를 맞으면서 첫 번째 만나는 관문이 무엇인가? 여성들에게는 자녀가 떠나는 것이고 남성들에게는 은퇴라고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 여러분들 은퇴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별명 뭔지 아시죠? 삼식이. 삼식이. 아유 모른 척 하시네. 예. 삼식이 특징 아시잖아요. 삼시세끼를 다 집에서 먹는데 꼭 당신이 한 밥이 맛있다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별명도 많아요. 소파 몬스터란 말 아시죠? 소파에 들러붙어 앉아가지고 리모컨만 그냥 붙잡고 안 떨어지시는 분들도 젖은 낙엽이라 그러죠. 비 오는 날 젖은 낙엽은 구두에 들러붙으면 안 떨어지잖아. 부인에게 하염없이 달라붙어가지고 끝까지 부인만 바라보는 부인바라기가 된다는 거죠. 뭐 이런 뭐 파자매맨, 종갓나 뭐 이름도 굉장히 많습니다. 종갓나 뭔지 아세요? 아니 몰라요. 무서운. 종일 집안에서 뒹굴면서 간식까지 챙겨달라며 나를 괴롭히는 남자. 이게 종갓나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남편으로서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은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남자들은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권력의 인간이에요. 권력의 인간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가? 내가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승진을 하고 이 승진을 통해서 권력을 얻어요. 얻고서는 이 최상의 상태에 올라가면 마치 내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 같이 마음의 뿌듯함을 느끼며 내가 살아있다 이렇게 느끼는 게 바로 남자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은퇴와 더불어서 다 남 주고 왔잖아요. 내가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남을 주고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이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남자들은 최악의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내 아내가 좀 나를 좀 봐줄까 싶어가지고 딱 들어왔더니 아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웬 할머니가 자꾸 나보고 여보 여보 그런대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원하는 것도 많아지고 바라는 것도 많아지고 잔소리도 많아지고 무능력하다고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남성들의 중년 이후의 삶은 거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자들만 편안하냐? 그도 아니에요. 다 세상에 공동묘지 가보세요. 시체들이 다 벌떡벌떡 일어나요. 할 말 많다고. 그 이유는 뭐냐? 여성들도 또 어렵습니다. 우리가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빈둥지 증후군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알고 계세요? 저만 알고 있군요. 네. 엄마 제가 알을 낳았어요. 알을 낳고 이 알이 가슴에 가장 따스한 요 보드라운 털로 이렇게 2시간마다 돌려주지 않으면 골른답니다. 요걸 이렇게 해가지고 부화가 됐어요. 부화가 딱 되고 나니까 먹이를 또 먹여야 되잖아. 갖다 먹이고 또 갖다 먹이고 또 갖다 먹이고 이러길 시간이 지났더니 이 새끼새가 컸어. 푸드득 날겠다 싶었더니 지 혼자 커서 된 줄 알고 후루룩 날아가 버려요. 어미새가 머리기를 물고 다시 둥지로 돌아왔더니 이미 어린 새라고 생각했던 내 새끼는 떠나고 없어요.
그 빈 둥지를 보면서 어미새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린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빈둥지 증후군인 거예요. 그 결국 양육의 빈자리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젊은 분들 또 어느 정도 나이 계신 분들 우리 자녀들 너무 예쁘죠. 아주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이게 내 새끼가 머리가 이만한데도 제일 예쁜 것 같아. 불면 날아갈까. 이렇게 요새 엄마들은 아이들을 키웠고 눈물로 밤을 지새며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가슴 가득히 남편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자녀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떠나갑니다. 떠나간 자리를 남편이 채워주길 기대했어요. 기대를 딱 하고 있었더니 남편이 은퇴를 하고 돌아왔어. 딱 돌아와서 남편이 돌아올 줄 알았더니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사장님이 들어오셔. 문을 딱 열고 들어왔더니 이사님이 들어오셔. 그러더니 집에서도 사장 노릇하려고 하고 집에서도 이사 구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은퇴 현장에서 돌아온 남편과 이때 남편이 그 자리를 채워주기를 기다렸던 그 아내가 만났을 때는 서로 간에 아픔과 통증과 지속적인 불평과 심지어는 어떻게 폭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거는 마음의 허전함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채워져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만나는 지점이 바로 언제냐? 중년 이후, 곧 중년이 끝나고 노년이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거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돼서 마음에 큰 구멍이 난 사람들은 우리가 몸에 이만한 구멍이 난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큰 구멍을 뭔가가 메워줬으면 좋겠는데 그 뭔가가 뭐냐는 거죠. 놀랍게 아내는 남편의 그 뭔가를 모르고 남편은 또 아내의 그 뭔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제가 아주 귀여운 남편과 아들, 딸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혼한 지가 저희는 16년 차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 남편을 잘 모르겠어요. 그 마음을 왜 모르겠냐면 나를 아직도 왜 이렇게 이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물론 좀 귀엽고 앙증맞은 데는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 행동을 다 파악하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 30년, 40년을 살았던 그 사람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1년을 살아도 모르겠죠. 100년을 살아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대한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구나라는 몇 가지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퇴한 남편에게 필요한 건 바로 무엇인가? 자존감을 올려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은퇴가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우울감도 증가시키고 두려움은 더 크게 하고 대인 간의 거리는 멀게끔 하기 때문에. 또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성들이 가진 주요 특징은 뭐냐? 절망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다시 또 다른 생동력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60의 아이를 새로 낳을 수는 없잖아요. 어렵죠. 그거는 아주 쉬운 일이 아니라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또 한 가지, 우울감도 역할 상실이 일어나면서 함께 일어나겠죠. 거기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신경질과 짜증도 증가하는 거예요. 몸의 변화도 함께 오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채워줄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뭔가? 부부 적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 적응을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 부부가 아닌 분들이 많아.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혼은 쉽지 않습니다. 결혼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150만 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원칙만 가지고 몇 가지 규칙을 지켜준다면 결혼은 1,800만 배는 행복해질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러합니다. 생각보다 할 만한 게 결혼이고 살 만한 게 세상이다. 이런 얘기 어르신들이 하시는데요. 거기에 몇 가지 비결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첫 번째, 있는 거는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있는 거는. 단 없는 거는 만들어내지 말자. 생전에 사용하지 않던 이상한 짓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머리의 말을 사용해요. 머리의 말, 논리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대부분의 여성들은 마음, 가슴의 말을 사용합니다. 두 개의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뭐 하고 있냐면 서로 외계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외국어라고 안 그랬어요. 외계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의 말을 하는 사람은 머리의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이 들리지도 않고 이해도 안 돼요. 거기다가 머리의 말을 하는 사람은 가슴이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짜증내고 계속 투정을 부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서로가 사용하는 용어, 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을 새로운 방식으로 하긴 어렵습니다. 있는 것 중에 가져와야 돼요. 남편들이 제일 못하는 말 뭔지 아시죠? 사랑해. 그가 얼마나 효과적인 말인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 말을 쓰지는 못합니다. 아내들이 잘 못하는 말 중에 하나 뭔지 아시죠? 고마워. 고마워 여보. 이런 말 잘 못하거든요. 왜? 내가 이게 쓰면 좋은 말이라는 걸 알지만 써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내 아내와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을까? 그건 뭐냐? 더 좋은 효율을 낼 수 있을까? 논리의 말을 하는 사람은 효율의 단어를 찾을 수 있어요. 가슴의 말을 하는 사람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까? 감정의 단어를 쓸 수 있는 그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내가 쓸 수 있는 말로 내가 효율적이고 내가 가능하다 싶은 말만 찾아서 쓰시면 돼요. 그건 뭐냐?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고 수용까지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의사소통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의사소통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다만 가끔 몇 마디는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발견하시면 돼요. 누가 그렇게 말을 잘하겠어요? 저 말 잘해요. 제가 아주 말을 잘합니다. 맞아요. 네, 말 잘하죠. 맞아요. 진짜 어. 잘하시죠. 내 남편한테는 안 돼 그게. 이게 참 이상하죠.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달되더라도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건 있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소통과 남편의 소통의 방식은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거. 또 그 사람의 말과 내 말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딱 한마디만 건지세요. 할 수 있는 거 딱 한마디만 골라서 선택과 집중하시면 됩니다. 고맙다는 말만 집중적으로 사용하셔도 여러분들은 좋은 부부가 될 거예요. 또 당신 사랑해라는 말만 집중해서 사용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좋은 부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소통은 딱 한마디부터 시작하는 거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말을 조금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남자들은 칭찬해 주어야 살아요. 잘 산다고 안 그랬어요. 그냥 살아요. 아내들은 사랑해 주어야 삽니다. 그런데 우린 이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성들은 오랫동안 아이를 키워봤죠. 양육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편들에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또 남편들은 오랫동안 일을 잘했던 사람 아니에요. 결제했을 때 또 아래 사람이 굉장히 뭐 이렇게 일을 잘했다 그러면 어떻게 칭찬 기꺼이 해주죠. You are so good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국어로는 잘했네 이런 뜻인데요. 이 말을 기꺼이 아내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선택하시고 집중하시되 의사소통도 그러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런 관심들이 없어진다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부부 싸움이라는 게 일어나고요. 부부 싸움이 일어나고 나면 다음날 남편의 밥상은 뻔해요. 밥그릇 하나에 이만한 총각 김치 하나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은 그 결과를 보면 앞으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짧게 3가지씩 중년 이후의 아내에게 필요한 3가지, 또 중년 이후 남편에게 필요한 3가지 짧게 말씀드리자면 아내들 3가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게 바로 뭐냐? 첫 번째, 건강해야 돼요. 남편은 여러분들을 돌봐주지 않습니다. 큰 착각이에요. 내 몸은 내가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서 왜 살은 안 빼냐고? 관리한 게 이거예요. 관리한 게. 두 번째는 뭐냐? 남편에게 다가가 주어야 됩니다. 남편들이 어색함을 잘 못 견뎌요. 먼저 다가가서 여러분들의 양육의 노하우를 사용해서 만져주세요. 남편들은 만지는 건 뭐지 좋아해요. 그렇죠? 총각이구나. 그리고 뭐냐? 여러분들 중년 이후의 여성들 제가 권합니다. 활동하세요. 남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활동이 많아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절대 시간 30분을 추천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나에게 주는 선물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30분 내가 좋아하는 거 드라마 봐도 돼요. 운동해도 돼요. 뭘 해도 좋습니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절대 시간 30분 추천합니다. 남성들에게 3가지 행복 조건 말씀드릴게요. 역시 첫 번째는 건강이에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내가 봐줄 것 같으세요? 아내는 이미
남의 여자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남은 누구냐? 복주간의 여자. 예. 그리고 동네 아줌마들의 여자가 돼 있을 수, 미장원의 아줌마가 돼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스포츠 센터에 그렇죠. 시작됐네요. 두 번째는 뭔가? 남성들, 제가 보통 233 원칙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적어도 은퇴 이후에 사랑받는 남편이 되고 싶으시죠? 아내로부터 독립하세요. 밥 2가지, 국세 가지, 반찬 3가지는 할 줄 알아야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산다. 예, 그건 아내를 돕는 일이기도 하고 스스로 내 노년기를 재미있고 독립적이고 창조적으로 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뭔가? 나이 든 남성들 특징이 있어요. 친구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친구 관계 시작하세요. 그리고 지금 혹시 은퇴를 하셨다면 복주간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아직 은퇴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내 이익에 관련된 친구가 아니라 마음에 관련된 친구를 적어도 3명은 남겨두셔야 여러분들의 안전한 노후, 행복한 노후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부부의 각자의 삶이 보장될 때 이 부부가 한 집에 사는 그 집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행복한 집이다. 또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부의 삶은 놀랍게 그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우리 요건들 많이 알고 계시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실천을 언제 해야 되는지 아시죠? 지금 Right now. right now.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실천하지 않는 분은 내일도 실천하지 않아요. 저는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충실히 충성하고 충분히 열심히 살아온 오늘이 내일을 낳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부부관계도 역시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행동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사랑하고 만지고 그리고 이 각각의 항목들을 기억하는 멋있는 부부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노년은 지금부터 130세까지 가장 아름다운 황금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